이 사람을 뭘로 찌르는 거죠? 이게 기분이 좋다고요? 여기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주장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회사 프로젝트로 한국에 방문하기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회사의 승진 프로젝트로 한국에 방문해 이것을 본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대체 어떤 것을 보았길래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것에 대한 기사까지 썼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로라 미첼이라고 해요. 저는 미국 대기업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예요. 저는 뉴욕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이 신문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너무 편리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편집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목소리는 진지하면서도 다정하셨어요. 오로라, 특별한 기사가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의 일상을 벗어나라는 말씀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일지 궁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는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추세가 일어나고 있어. 한국 문화가 놀라운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하더라. 이전에는 무시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열정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에요. 친구와 가족에게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깊이 있게 탐구해본 적은 전혀 없었어요. 이제 바로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제 메모장과 늘 믿어왔던 카메라를 챙겼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새로운 모험의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상상했어요. 알록달록한 음식 포장마차들로 가득한 활기찬 한국 시장을 보게 될지 아니면 전통 한국 음악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기대감에 제 가슴이 빨리 뛰었어요.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한방마트라는 곳이었어요. 가게에 들어서기도 전에 평범한 가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문 위에 걸린 간판은 한국어로 쓰여 있었고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밀어 열었고 화려한 색채와 소리의 향연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진열대에는 화려한 색의 음식 포장, 전통차, 그리고 한방약 병들이 가득했고 향신료의 향기가 공기를 채워서 눈을 감고 맛을 상상할 정도였어요. 마치 익숙하면서도 신비로운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저는 가게 안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시카 김이라는 다정한 여성이 탁자 위에 김치 항아리를 정리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자 웃으며 어서 오세요. 이곳의 모든 물건에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매운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통, 그리고 열정이 담겨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께서 각 요리가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주에 깊게 듣고 메모했어요.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레시피에 대해 설명하시며 제시카 씨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빛났어요. 가게 밖을 나서면서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몇 사람의 무리도 보았어요. 그들은 옛 믿음과 새로운 생각 사이에서 흔들리며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변화가 때로 두렵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망설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보게 되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나중에 한방마트를 나서면서 저는 그곳의 한 조각을 제 마음에 담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제가 만난 얼굴들을 생각했어요. 이 과제가 단순히 기사를 쓰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탐험하고 그것을 모두와 나누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독자들이 한국 전통의 따뜻함과 생생한 색채, 때로는 우리의 첫 인상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길 바랐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며 부드러운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하늘을 물들릴 때 저는 앉아서 노트를 정리했어요. 가게의 밝은 색채, 제시카 씨와 다른 이들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공기를 가득 채운 부드러운 희망에 대해 적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성장하는지 생각하면서 처음에 의심이 설렘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아침 모험 후 저는 다음 목적지가 반드시 방마트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그곳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어로 쓰인 크고 빛나는 간판이었어요. 그 간판은 밝고 초대하는 느낌이어서 마치 새로운 세계로 저를 맞이하는 다정한 미소 같았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동화 속 다채로운 시장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는 향신료, 달콤한 차, 그리고 재배를 꼬르륵하게 만드는 어떤 맛있는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지런히 정돈된 진열대를 보며 감탄했고, 전통 간식의 화려한 포장, 톡 쏘는 김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는 한방약 병들이 눈에 띄었어요. 작은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너무도 흥미로워 마음속에 설렘과 호기심이 끊이지 않았어요. 한 통로를 따라 걷다가 저는 전통 요리들을 탁자 위에 정리하고 깨신 다정한 제시카 김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제 호기심 어린 시선을 알아채신 제시카 씨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한방마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여기 있는 모든 물건에는 한국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단순히 음식이나 약이 아니라 우리의 유산의 일부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걸어가면서 저는 마치 보물창고를 탐험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공 예품이 전시된 작은 공간 앞에서 멈추어서 보니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공예품들이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연상시키는 무늬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그 예술성을 감상하며 부드러운 촉감의 손으로 그린 도자기 꽃병을 만져보았어요. 평범한 것이 이렇게 많은 아름다움과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 후 저는 한방차와 전통 약재를 파는 코너로 이동했어요. 다양한 허브와 뿌리들이 가지런하게 묶여 한국어와 영어 라벨이 붙어 진열되어 있었어요. 한 점원께서 이러한 약재들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자연치유법 뒤에 숨은 깊은 지혜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어요. 점원님의 다정한 어조 덕분에 비록 그 아이디어들이 오래되었지만 모든 것이 명료하고 단순하게 느껴졌어요. 가게 밖입구 근처에 모인 작은 무리를 보았을 때 그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여전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많은 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반면 옛 습관과 믿음을 고수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두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언젠가는 모두가 제가 경험한 경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한방마트를 떠나면서 저는 더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작은 조각들을 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게의 모든 색깔, 향기, 소리들이 저에게 한국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제 기사가 단순한 글 이상의 의미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달이 마음과 생각을 열 때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아름다움과 이해를 찾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방마트 방문 직후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려한 사진과 바쁜 스케줄로 유명한 모델 린테라 모노로 씨가 한 달 동안 모든 일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무척 호기심이 생겼고 그녀가 왜 그렇게 대담한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졌어요. 더 알아보기로 결심하며 제 머릿속에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 언젠가 직접 만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그려졌어요. 저는 그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본 기억이 났어요. 영상 속에서 린테라 씨는 한국의 작은 동네 편의점에서 음료를 구매하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마치 그곳에 완전히 어울리는 듯 편안해 보이셨어요. 바쁜 거리, 낯선 이들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길거리 음식의 맛있는 향기를 받아들이는 그녀의 눈에서는 설렘이 가득 보였어요. 그녀의 여정은 뉴스에서 들었던 화려한 삶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칠고 진솔하며 일상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린테라 씨의 한국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동네 시장에서 다양한 간식을 맛보고 친절한 현지인들과 셀카를 찍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하셨어요. 한방마트에서 한 쇼핑객께서는 저는 그녀를 한방차 코너 근처에서 봤어요. 전통 약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치 저희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한국의 무엇이 그녀의 시각을 바꾸게 했을까요? 음식일까요? 문화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따뜻함 때문일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린테라 씨의 여정이 단순한 연예인 휴가가 아니라 진정한 한국 생활의 탐험임을 깨달았어요. 한때 한국 문화가 단순한 이국적 유행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그 깊은 의미를 보게 되었고, 유명한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의 린테라 씨가 전통 한식 요리를 만드는 법이나 한방차 한 잔을 제대로 즐기는 법,
같은 단순한 것들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그녀의 행동이 한때 무시되던 문화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됨을 느꼈어요. 저는 일기장에 메모하면서 분주한 한국 거리를 걷는 린테라 씨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노점상의 미소, 근처 카페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가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전통 악기의 부드러운 선율까지 모든 작은 디테일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그녀도 한방마트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처럼 흥분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을 거라 상상했어요. 비록 제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바빴지만 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린테라 씨의 여정을 계속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새로운 게시물 하나하나가 한국에 관한 더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부분을 전해주는 듯했고 그녀의 경험은 그 나라의 풍부한 문화와 따뜻한 환대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어요. 분명 그녀의 방문은 그녀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녀의 모험을 본 많은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꿔놓았어요. 저는 자신의 안락한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용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린테라 씨의 여정이 유명인도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면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일상의 순간 속노점상의 웃음이나 자신의 문화를 나누는 이들의 조용한 자부심 속에 숨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날 저는 깊은 경이로움과 설렘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제 새로운 이해를 다른 이들과 나눔으로써 모두가 자신의 두려움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랐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 공동체를 더 풍요롭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 믿었어요. 감사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열망을 안고 저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보냈어요. 이 새로운 이해가 문화 간의 다리를 놓아 우리 모두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요. 저는 한방마트와 한국 음식, 일상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난 후 한국의 뿌리 깊은 전통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한국에는 오랜 자연 치유의 역사와 고대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전통 한의원을 방문하기 위해 나섰어요. 그곳에 들어서며 저는 신비롭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긴장된 호기심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의원은 작고 차분했으며 분주한 거리와는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어요. 문을 밀어 열자 허브의 편안한 향기와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부드러운 조명과 자연스러운 나무 가구들이 방을 따뜻하고 초대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었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지런히 정돈된 한방 약병들, 전통 약재에 관한 옛날 책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맞아주는 미소 짓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한 분의 다정한 의사께서 자신을 한 의사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다정한 미소와 지혜로운 눈빛을 지닌 그분은 어서 오세요. 저는 오랜 세월 전통 한의학을 실천해왔고 매일 자연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차분하고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안심하며 함께 앉아 한의학과 한국 치유 전통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한 의사께서는 한국 전통 한의학이 매우 오래되었고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자연 허브, 뿌리, 그리고 단순한 방법들을 통해 몸을 치유해 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각 허브가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 설명하시며 이 허브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마치 몸과 함께 작동하는 작은 도우미와 같아요.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간단한 말씀 덕분에 복잡한 개념들도 현실적이고 개인적으로 다가왔어요. 한의원 안을 돌아보니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몇몇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희망이 보였어요. 한 의사께서는 현대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많은 이들이 그분을 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저희 방법은 다릅니다. 느리게 작용하긴 하지만 몸의 자연스러운 힘과 함께 작동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전통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한의학이 단순한 병 치료가 아니라 사람 전체를 돌보는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의사님의 개인적인 여정에 대해서도 여쭤보았는데 그분은 이 방법들을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배우셨고 그 스승이 또 이전의 스승에게서 전해받은 것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연, 역사, 그리고 각 사람의 고유한 이야기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고 저는 한국 전통을 탐구하는 것이 단순히 옛 치유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균형과 돌봄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한의원을 떠나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고 전통 한의학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모습을 직접 보며 한의사님의 고대 지혜와 현대의 따뜻한 배려가 결합된 방식을 보며 큰 영감을 받았어요. 이번 방문은 모든 문화가 경청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지식의 보물을 담고 있다는 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어요. 또한 저는 이 새로운 문화적 영향에 대해 망설이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도 떠올렸어요. 한 남성분께서는 변화가 너무 빨라서 두렵다고 말씀하셨고, 한 여성분께서는 자신들의 문화가 잊혀질까봐 걱정하셨죠. 그러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두려움, 이면에는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과 새것을 조화롭게 섞어 모두가 자신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삶을 풍요롭게 할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의원에서 한의학을 통해 위로와 편안함을 찾은 환자들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각 허브의 이점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과 환자들이 치유가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희망을 느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천천히 모임 속 사람들 얼굴에 호기심이 드러나고 몇몇은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경험을 나누는 것임을 배웠어요. 그날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함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도 두려움과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친구, 흥미로운 맛,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만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열망을 안고 저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보냈어요. 이 새로운 이해가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우리 모두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매요. 제가 한방마트에서의 시간과 한국 음식, 일상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난 후 한국의 뿌리 깊은 전통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한국에는 오랜 자연 치유의 역사와 고대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전통 한의원을 방문하기 위해 나섰어요. 그곳에 들어서자 신비롭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긴장된 호기심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의원은 작고 차분했으며 분주한 거리와는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허브의 편안한 향기와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저를 반겨주었고 부드러운 조명과 자연스러운 나무 가구들이 방을 따뜻하고 초대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가며 가지런히 정돈된 한방 약병들, 전통 약재에 관한 옛날 책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맞아주는 미소 짓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바라보았어요. 한의사님께서 자신을 한 의사라고 소개해 주시며 다정한 미소와 지혜로운 눈빛으로 어서 오세요. 저는 오랜 세월 전통 한의학을 실천해왔고 매일 자연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안심하며 한의학과 한국 치유 전통에 대해 여쭤보았고 한의사님께서는 한국 전통 한의학이 매우 오래되었으며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자연 허브, 뿌리, 그리고 단순한 방법들을 통해 몸을 치유해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각 허브가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 설명하시며 이 허브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마치 몸과 함께 작동하는 작은 도우미와 같아요.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복잡한 개념도 현실적이고 개인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한의원 안을 돌아보며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보았어요. 몇몇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 속에는 희망이 보였고 한의사님께서는 현대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방법은 다릅니다. 느리게 작용하긴 하지만 몸의 자연스러운 힘과 함께 작동해요 라는 말씀 속에 저는 한국 한의학이 단순한 병 치료를 넘어 사람 전체를 돌보는 소중한 전통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의사님의 개인적인 여정도 여쭤보았는데 그분께서는 이 방법들을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배우셨고 그 스승이 또 이전의 스승에게서 전해받은 것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연과 역사, 그리고 각 사람의 고유한 이야기에 대한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지시면서 저는 한국 전통을 탐구하는 일이 단순히 옛 치유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균형과 돌봄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한의원을 떠나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고 전통 한의학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모습을 직접 보며 한의사님의 고대 지혜와 현대의 따뜻한 배려가 결합된 방식을 보며 큰 영감을 받았어요. 이번 방문은 모든 문화가 경청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지식의 보물을 담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후 이 새로운 문화적 영향에 대해 망설이는 분들과 나눈 대화도 기억해요. 한 남성분께서는 변화가 너무 빨라서 두렵다고 하셨고, 한 여성분께서는 자신들의 문화가 잊혀질까봐 걱정하셨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두려움 이면에는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과 새것을 조화롭게 섞어 모두가 자신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삶을 풍요롭게 할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이 한의학을 통해 위로와 편안함을 얻은 이야기를 전하며 의사 선생님께서 각 허브의 이점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과 환자들이 치유가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희망을 얻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천천히 모임 속 몇몇 분들의 얼굴에서 호기심이 드러나고 몇몇은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편견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경험을 나누는 것임을 배웠어요. 그날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가면 더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도 자신의 두려움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결심을 하고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감사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열망을 안고 저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보냈어요. 이 새로운 이해가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우리 모두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요. 이 모든 모험과 대화를 거친 후 저는 우리 공동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서늘한 어느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황금빛 햇살이 부드러운 땅거미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되새겼고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제 이야기가 단순한 보도를 넘어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임을 알았고 제 새로운 이해를 나누어 모두가 자신의 두려움과 편견을 극복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 공동체를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열망을 안고 제 이야기를 보냈고 이 새로운 이해가 문화 간의 다리를 놓아 우리 모두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